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번 볼까요?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의 8명이 2개 조로 나누어서 A, B 두 구역의 청소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각 조에는 적어도 3명을 배정하고, 그러니까 3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명의 여학생은 같은 조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여학생 2명은요, 이렇게 같은 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적어도 3명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쪽에 남학생이 1명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남학생 3명이 적어도 와야 되는 거죠. 그래봤자 남학생이 4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남학생 2명을 어떤 식으로 나눠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 2명이 전부 다 여기에 올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남학생을 셋으로 나눈 다음에 그 셋 중에 한 조를 여학생과 같은 팀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 6명을 셋으로 나누는 방법은 6 컨비네이션 나누기 2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두 조 중에 어떤 조가 여학생들이랑 같은 조가 될지를 결정하는 게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는 방법은 총 20가지가 있게 돼요. 됐죠? 이건 그냥 조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 수도 있어. 남자 이렇게 1명씩 줘서 4명씩 조를 이루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남학생 중에 어떤 애 2명이 여학생과 한쪽이 될지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6 컨비네이션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을 이렇게 해서 조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남학생 3명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 남학생이 누구냐, 여학생들과 같은 조가 될 남학생이 누구냐만 골라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따라서 조를 나누는 방법은 요거 15가지고 요거 6가지니까 20개에다가 21개 더해서 총 41가지로 조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뭔 짓을 하는 거야? 얘네들을 다시 A구역, B구역에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82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겁니다, 이거. 그치? 그래서 요건 경우를 나누어서 어떻게 조를 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조 나누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즉 분할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 2가지, 그래서 뭐 이 팩토리얼이겠죠? 요렇게 곱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느 회사에서 사원 연수를 위하여 4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각각 3명씩 모두 12명의 사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선발된 사원끼리는 같은 조에 속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여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시면요, 서울 1과 서울 2와 서울 3 이렇게 3명이 온 겁니다. 그 다음은 부산도 1, 부산도 2, 부산 3 3명이 온 거고요. 광주도 역시 1, 광주 2, 광주 3 이렇게 3명이 왔다. 다 다른 사람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대구 1, 대구 2, 대구 3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봐. 서울에서 1명 뽑고 부산에서 1명 뽑고 광주에서 1명 뽑고 대구에서 1명 뽑아서 한 조를 만들면 되죠.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 하면 각각에서 1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4번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명씩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명씩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2명 중에 또 1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고, 2명 중에 1명 뽑아. 여기까지가 2번째 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는 1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은 뽑는 방법은 1가지씩 밖에 없죠? 여기가 이제 3번째 조야. 물론 얘는 안 써도 자연스럽게 결성이 되겠죠. 나머지들로 한 조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건 3을 4번 곱하는 거니까 81 곱하기 얘는 2를 4번 곱하는 거니까 16. 얘는 1이니까 곱하나 마나. 그래서 이렇게 3조로 나누는 방법은 81 곱하기 16까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죠. 왜? 예를 들면 봐라. 처음에
이 3명들 중에서 1명씩을 뽑을 때, 이렇게 써보자. 전부 다 1번들이 뽑혔다고 치자 이거야. 서울 1번, 부산 1번, 광주 1번, 대구 1번이 뽑힌 거야. 그 다음,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씩 뽑을 때, 서울 2번, 부산 2번, 광주 2번, 대구 2번이 뽑히고, 자연스럽게 3번끼리 한 조가 됐다고 쳐보자 이거지. 근데 이거 하고요. 처음에 뽑을 때 2번들끼리가 한 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1번들끼리가 한 조가 되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3번들끼리가 한 조가 돼. 이거랑 어때요? 똑같다 이거지. 조 나누기 입장에서는 2번들끼리 한 조, 1번들끼리 한 조, 3번들끼리 한 조가 된 건 똑같다 이거야. 즉, 이렇게 결성된 세 개의 조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겹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쵸? 조 나누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세 개의 조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 즉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인 3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3하고 얘하고 곱해서 27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얘하고 곱해서 8 이렇게 되니까 8, 7에 56, 8, 26에서 216까지가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는 거, 요거를 딱 알아. 눈치가 탁, 그죠? 눈치가 빠네? 눈치가 빨라? 하여튼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아시아 4개국과 아프리카 4개국이 있습니다. 8개국을 2개씩 짝지어 4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적어도 1개의 그룹이 아시아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도록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럼 이건 뭘까? 적어도 등장했죠? 그럼 적어도 1개의 그룹이 아시아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도록 라는 얘기는 모든 그룹이 어떻게 되도록? 섞이도록, 즉 아시아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나, 아프리카에서 하나, 그런 식으로 4개의 조가 다 나뉘어지는 거. 그거를 전체 경우에서 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봐. 어쨌든 8개국을 2개국씩 4개로 나누는 방법은 8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그 다음 쓰나 말하지만 2 컨비네이션 2를 자, 2개 국가씩이 속하는 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면 아시아 하나, 아프리카 하나로 이렇게 한 나라씩 뽑아서 4개 조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봐. 아시아 국가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시아니까 AS1, AS2, AS3, AS 같네요. AS4 이건데 이 밑에다가 그냥 아프리카에서 온 국가를 AF1, AF2, AF3, AF4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짝지어주는 방법, 즉 아시아 국가 하나와 아프리카 국가 하나를 짝지어주는 방법은 요 밑에다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한 조를 만들고 이렇게 한 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아시아 국가 하나와 아프리카 국가 하나씩을 짝지어줘서 4개 조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4개의 아프리카 국가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토리얼 가지만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얘 얼마입니까? 8, 7, 56 나누기 2니까 28. 6, 5, 30 나누기 2니까 15. 그죠? 얘는 6, 얘는 1이고요. 그죠? 나누기 4팩 얼마입니까? 그럼 24 이렇게 됩니다. 빼기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 4, 24, 4, 7에 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5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결국 얼마가 남아? 81 이렇게 남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1개가 답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적어도라는 걸 깨알같이 사용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대표용 4번. 분할과 분배 대진표 작성이라는 유형이네요. 어떤 대회의 대진표가 다음과 같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자, 이건 크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일단
요렇게 3개와 요렇게 3개의 3개씩의 2개 조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분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6 컨비네이션 3, 쓰나마나 3 컨비네이션 3 나누기 2 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A에 줄지 B에 줄지 분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분배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대진표상에서는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대진표에 영향을 주진 않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이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한 명을 선택해 주는 게 누구냐? 3 컨비네이션 1이고요. 이 3명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한 명을 선택해 주는 게 또다시 3 컨비네이션 1입니다. 끝났습니다. 됐죠? 네. 자, 이거를 A에 줄 거냐 B에 줄 거냐, 이 A, B가 자리를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거야. 여기 각각의 선수가 A, B, C, D, E, F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D, E, F, A, B, C로 배정이 되나? 그죠? 대진표상에서는 1라운드에 B, C가 경기하고 E, F가 경기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B, C의 승자와 A가 경기하는 것도 바뀌지 않고요. E, F의 승자와 D가 경기하는 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 나누기를 한 이후에 분배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됐죠? 끝났네요. 그러면 요건 1이고 요건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니까 총 90가지로 대진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떤 데의 대진표가 다음과 같을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까? 첫 번째, 얘네들을 요거 하나의 4조로 나누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총 7팀이 참가를 했다고 봐야 되니까 7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2죠. 1 컨비네이션 1은 안 쓸게요. 얘를 똑같은 명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둘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수를 갖는 조가 3개 조가 있기 때문에 3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보자. 얘네 둘 사이에는 순서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지만 요 놈은 누가 요 3개로 3개로 나눈 것 중에 요 부전승한 놈하고 같은 조가 되는 요 놈이 누군지는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 놈이 바로 3 팩토리얼 3 컨비네이션 1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3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여긴 2 남고요. 그지? 얘 얼마입니까? 21이죠? 얘는 곱하기 10이죠? 얘는 3입니다. 그래서 210인데 자, 요거 요렇게 나눠주면 5 되겠죠? 그러면 105의 3배네요. 그럼 얼마야? 315. 요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좌우 대칭인 요런 세모야 뭐야? 요 뭐야? 가재발 몰라.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의 철사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 철사의 가운데를 서로 연결한 다음 6군데의 고리에 서로 다른 6개의 인형을 매달아 회전 모빌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회전 모빌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봐. 인형들이 요렇게 2개 걸리는 걸 한 조로 보고요. 요렇게 2개 걸리는 걸 한 조, 요렇게 2개 걸리는 걸 한 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6개의 인형을 일단 둘의 3조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를 누구로 나누는 거야? 3 팩토리얼로 나눠주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봐라. 여기 A, B 인형이 오고 CD 인형이 오는 거와 여기 CD 인형이 오고 A, B 인형이 오는 건 우리가 서로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빌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빙글빙글 돌잖아. 여기 빙글빙글 돌고 얘도 빙글빙글 돌지 않나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니까 빙글빙글 돌다 보면 A, B, C, D의 자리와 C, D, A, B의 자리가 막 바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원순열로 보셔야 됩니다. 그쵸? 원순열로 보든가 아니면 이게 A, B가 됐든 C, D가 됐든 돌다 보면 그게 그거니까 이건 똑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자, 다만 이 2군데에 어떤 인형이 걸리게 될지 그놈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 2군데에 걸리는 인형을 요 3개로 나눈 조 중에 어떤 조가 여기에 걸리느냐 그거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걸리게 될 한 조를 골라내는 게 3 컨비네이션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여기 두 개 걸리는 건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그쵸? 따라서 자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 2 되고요. 이건 어차피 1이고요. 여러분 15 곱하기 6인데 2하고 6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45가지가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문제는 모빌에서 여기 걸리는 것들은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 나누기만 해주면 그 조 각각을 여기에 줄지 여기에 줄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이 모빌 문제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분할과 분배에 관한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